지도를 바꾼 몽골군 개인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몽고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 몽고가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뭐 나폴레옹이라는 그 한 개인의 위대함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몽고군의 특별한 그런 그 전술, 전략, 그다음에 몽고 말이 좀 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궁추위가 있고 또 폭염이 있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어, 살다 보니까 굉장히 강인한 체격은 작고 굉장히 강인한 마을의 그런 특성 때문에도 이제 그 몽고가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견해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걸 좀 봤거든요. 그 다른 각도로 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서 좀 이 몽골군의 개인기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제목을 썼습니다. 음, 이게 몽고가 가장 컸을 때 그 땅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나오죠. 뭐 고려. 근데 고려도 역시 뭐 몽고의 침입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지배는 받지 않았었지만 침입을 받아서 뭐 그때 그 몽고의 그 어, 관에서 삼별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화도에 천도를 해서 강화도에서 도성이 있었고 삼별초가 결국은 제주도까지 밀려나가서 제주도도 지금 제주도 말의 시원이 몽고의 그때 말이라 그래요. 몽고군이 제주도 환경을 보니까 말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몽고 말을 갖다가 제주도에 키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제주도에 말이 많은 이유도 그때 이제 연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니까 침탈을 당했었던 고려도 그 정도로 이제 큰 영역을 차지했던 게 이 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몽고의 작은 부족을 통일한 게 1206년도거든요. 근데 이 가장 넓었을 때 이 땅이 1279년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70년 만에 작은 부족을 통폐합한 몽고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비결이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는 해석은 몽골군 그 개인마다의 개인 능력, 그 개인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업적이 달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전 네 가지를 몽골군의 개인기를 네 가지를 꼽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몽고말이 하루에 70km를 간대요. 제가 이 몽고말의 특징은 그 몽고는 굉장히 그 강추위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근데 여름에는 이제 폭염이 있고. 그러니까 이 폭염과 강추위 이 사계절에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그 말의 습성이 다른 지역 말보다 이 강인함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70km를 달린다 그래요. 근데 이 70km 이제 전쟁할 때 진군 속도예요, 이게. 몽고 병사가 몽고 말을 타고 하루에 70km를 가서 어,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냐면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군의 그 침략 속도가 하루에 30km 내지 50km 그냥 안 됐었대요. 이동하는 거리가. 근데 불과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훨씬 전 몽골군들은 거의 2배 가까운 속도 70km로 점령을 해 나갔다는 게 이게 이제 몽골군 개인기의 첫 번째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됐었던. 두 번째는 저는 무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궁, 굉장히 짧은 그런 활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활이 아니고 휴대하기 힘든 그런 활이 아니고 휴대하기 편한 다루기 쉬운 이 단궁이 아마
몽고가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몽골군의 두 번째 개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 휴대하기가 편하고 다루기가 편하다 보니까 어, 일단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잘 쏴야 되겠죠. 잘 맞춰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뭐 다른 큰 활보다 작은 활이다 보니까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큰 활보다 이 짧은 활, 작은 활이 더 전쟁에 용이하게 쓰이지 않았나. 그래서 두 번째 몽골군의 개인기를 저는 이 무기, 짧은 화살, 작은 화살에 이제 비유를 하고 싶고요. 이 세 번째는 파르티안 샷이라는 건데, 이 파르티안 샷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음, 이제 말을 타면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그 활을 쏘는데, 이 파르티안 샷은 등을 돌려서, 쫓아오는 적을, 도망가면서 쫓아오는 적에게 화살을 쏘는 방법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파르티안이라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병사들이 이 병법을 이 전술을 썼다 그래서 이제 파르티안 샷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고구려 그 고분 벽화를 보면 말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장면인데 파르티안 샷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말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등을 돌려서 뒤로 쫓아오는 적을 어, 괴멸시키는 그런 어, 화살 방법을 이제 파르티안 샷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몽골 군사들은 이 말을 타는 재주가 뭐 지금도 몽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말을 타면서 지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랬겠죠. 지금의 몽고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지내는데, 그러니까 말을 타고 뭐 재주들, 온갖 재주를 다 부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타면서 부리는 재주 중에 가장 뛰어난, 도망가면서 쫓아오는 적을 향해서 등을 돌려서 뒤쪽으로 화살을 쏠 수 있는 이 파르티안 샷이 몽고군의 그 개인기에 전 세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몽고 전쟁사를 보면 이 파르티안 샷으로 이긴 전쟁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게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으로 쭉 들어갔다가 후퇴하면서 몽고군이 후퇴하는구나 하고 이제 막 쫓아가면 도망가면서도 활을 쏴가지고 어, 쫓아오는 적병들을 한 30%를 다 죽인 다음에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30% 병력이 괴멸된 그 적군을 음, 한 번에 또 괴멸시키는 전략. 이 전략을 많이 써서 전쟁을 이긴 전쟁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고군의 세 번째 개인기는 이 파르티안 샷. 도망가면서 등을 돌려서 쫓아오는 적병을 이 짧은 활을 활용해서 그냥 명중시키는 그 개인기가 세 번째 저는 개인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 전투 식량인데, 사실은 전쟁을 하면 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군사들이 먹어야 되는 식량을 운반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6.25 때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6.25 전쟁을 역전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부산만 남기고 북한군이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북한군이 부산만 남기고 낙동강만 넘어서면 부산만 괴멸시키면 이제 그들 말로 적화 통일이 되는 건데, 음, 음, 그 수많은 북한 병사를 식량을 계속 원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 근데 식량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죠. 인천에 상륙을 해서 중간에 보급로를 끊어서 전쟁을 역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 식량 보급품이 병참 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을 할 때는. 근데 몽고군은 그런 병참 기지가 필요 없어요. 식량 부대가 따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몽고군들은 그 이제 그 육포를 갖고 다니는데, 이 육포가
돼지 오줌보가 이제 육포를 보관하기 딱 좋은 모양이에요. 돼지 오줌보 하나에 소 한 마리의 육포가 들어간대요. 소 한 마리의 육포. 그죠? 근데 이 돼지 오줌보를 소 한 마리가 들어가는 이 돼지 오줌보를 몽고군 병사가 1인당 10개를 갖고 다녔대요. 그럼 소 10마리에 해당되는 식량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주로 말 안장에 깔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식량을 보급할 필요가 없는 게 소 10마리를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육포 전투 식량이 병참이 따로 없이도 식량 보급대가 따로 없이도 전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 땅까지도 그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의 육포는 지금도 뭐 많이 발전돼 있죠. 뭐 햄이라는 서양의 음식의 햄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것은 사실 콜럼버스가 미국을 탐험을 했을 때도 이 몽고군의 육포에서 힌트를 얻어서 식량을 많이 갖고 갔었다 그래요. 이 육포 식량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몽고 말 하루에 7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말, 그다음에 다루기 쉬운 그 무기 단궁, 그다음에 음, 후퇴하면서도 등을 돌려서 활을 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개인기 파렌티안사, 이 테크닉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따로 병참부대가 필요 없이도 본인이 소 10마리 정도의 네? 식량 그 음식을 딴데? 갖고 그대로 그냥 다닐 수 널기면 돼. 있다는 것도 이렇게 다 여기 그 밭을에다 널더라. 잠깐만요. 노이즈가 있네. 요 네 가지가 이제 몽고가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비즈니스하고 좀 연관을 해서 힌트를 좀 한다면 몽고말이 이렇게 하루에도 70km, 2차 대전 때도 뭐 독일군 진격 속도가 30km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훨씬 그 이전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70km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그런 속도죠.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감안을 한다면 우리의 그 사업 결과치는 사실은 나의 행동 반경하고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자주 찾아가고 얼마나 자주 가서 만나고 얼마나 자주 가서 인맥을 쌓았느냐, 또 새로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이게 이제 우리 비즈니스 결과치하고 비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몽고군이 가졌던 개인기에서 좀 힌트를 얻는다면 많은 그런 활동 영역을 갖는 게 우리 비즈니스의 결과를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면서 다녔던 궤적을 어, 색칠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비도 받다가 공격에도 갔다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 축구장을 누비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의 그런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개인기에 대한 그런 실력도 있지만 너무나 부지런한 선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의 활동 영역을 갖고 있느냐, 이게 곧 우리 비즈니스의 결과치하고 비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궁, 다루기 쉬운 무기.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뭐, 그다음에 사진, 카메라도 여기에 다 담겨 있죠. 녹음기도 여기에 다 담겨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파워포인트도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이 스마트폰은 몽고군의 그 단궁하고 비유되는 너무나 적합한 그런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한테. 특히 비즈니스라는 우리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스마트폰을 과연 내가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게 아마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의 비즈니스의 결과가 많이 좌우된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스마트폰 다루는 기술을 매일 갈고 닦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스마트폰 하나로 사업 설명이건 뭐 비포 애프터건 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습득을 한다면 아마 몽고군의 단군과 걸맞는 그런 개인기를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파르티안 샷, 독특한 기술이죠. 도망가면서도 등을 돌려서 어?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스킬이죠. 이 독특한 스킬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만의 개인기를 쌓는다면 아마 몽고가 그 큰 강역을 차지했듯이 나의 그 비즈니스 성장도 큰 강역을 차지 않을까. 이 스마트폰의 달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인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한테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시키고 싶은 건 전투식량입니다. 전투식량. 다행히도 우리는 휴대하기 편한 식품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영양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배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진대요. 배고플 때 회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회의하면은 경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서로 으르렁거리게 돼 있거든요. 배부를 때라고 하라고 하듯이. 근데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굉장히 허기질 때가 많아요. 특히 혹이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행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늘 갖고 다닐 수 있는 제품, 이것을 휴대를 해서 먹기도 금방 먹잖아요. 그래서 예, 늘 배고프지 않은 상태, 영양 상태를 갖는다면 아마 토론을 하건 사업 설명을 하건 데모를 하건 굉장히 최상의 상태에서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몽고군이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 몽고군의 개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좀 정리를 한다면 이 스마트폰의 달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넓은 활동 영역을 매일 갖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영양 상태를 최상을 갖고 유지하면서 어, 사업 설명이든지 뭐 인맥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뭐 몽고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셨던 배결은 뭐 몽고군의 그런 특징도 있지만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죠. 흩어졌던 부족을 통폐합을 시키고 그 통폐합된 부족의 힘으로 몽고군이 가졌었던 이 개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었던 그 위인으로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의 그 명언을 각색을 한 것을 우리 한번 제가 읽으면서 오늘 그 공부를 좀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굉장히 물림이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는 꼭 방점을 찍는다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징기스칸이라는 위인이 탄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는 굉장히 주변 환경이 음, 불만족스럽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여건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어,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마 다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징기스칸이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이번 한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